삶은 계란 건강식품 아닙니다. 먹는 방법 틀리면 독 됩니다. 특히 계란 먹고 이것 바로 드시는 분들 당장 멈추세요. 뱃속에서 암덩어리 만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35년간 대형 마트 식품 구매팀에서 일한 박한결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계란 먹었습니다. 건강하려고요. 그런데 56세 어느 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죠. 아침에 뭐 드셨어요? 계란이랑. 그거요. 의사 얼굴이 싹 굳어지더군요. 그거 최악입니다. 계속 그렇게 드시면 큰일 납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35년간 건강식품 팔면서도 정작 제 몸은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퇴직금 들여서 성분 분석하고 제 몸으로 직접 실험했습니다. 처음엔 하나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파고 파니까 4가지나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이명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박 선생님, 저 건강하려고 매일 계란 먹었어요. 근데 왜 몸만 더 안 좋아졌을까요? 할머니도 저랑 똑같이 먹고 계셨습니다. 혈액 검사 염증 수치가 정상의 3배였죠.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계란 드실 때 딱 이것만 빼세요. 2달 뒤 할머니가 울먹이며 전화하셨어요. 박 선생님,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대요. 여러분 10명 중 8명이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4가지 중 하나는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계란을 잘못 먹어서 암이 생길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오히려 20년 더 건강해져서 가족과의 추억들을 더 많이 만드는 기회가 될 겁니다. 최근 일주일 안에 삶은 계란을 드셨다면 숫자 1을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마트에서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계란 최고 궁합 음식까지 공개합니다. 자, 지금부터 4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위는 바로 녹차입니다. 여러분, 삶은 계란 드시고 녹차 한 잔 마시죠? 계란이 퍽퍽하니까 입가심으로 녹차 마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녹차가 계란 영양소를 몽땅 훔쳐갑니다. 제가 직접 실험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달고 계란 2개 먹고 바로 녹차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백질 흡수율이 바닥이었습니다. 거의 안 흡수됐어요. 왜 그럴까요? 녹차 안에 떫은 맛 내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계란 단백질을 꽉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딱딱하게 굳어서 우리 몸이 흡수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계란 한 판에 5,000원입니다. 10개 들어있죠. 그걸 녹차랑 같이 드시면 5,000원이 그냥 변기로 내려갑니다. 영양소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저는 35년간 마트에서 수백억 팔아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이거 궁합 틀리면 돈만 날리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2세 김철수 할아버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3개에 녹차 2잔을 드셨습니다. 박 선생님, 나 건강하려고 단백질 챙겨 먹는데 왜 힘이 하나도 안 날까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수치가 바닥이었습니다. 영양실조 직전이었죠.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계란 드시고 최소 1시간은 녹차 마시지 마세요. 한 달 뒤 할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저 요새 계단 올라가도 안 힘들어요.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단순히 시간만 뛰었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궁합입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녹차만이 아닙니다.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차도 똑같습니다. 차 종류는 다 떫은 맛이 있습니다. 그 떫은 맛이 계란 단백질을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 선생님, 그럼 커피는 괜찮나요? 커피는 녹차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역시 좋지 않습니다.
커피도 계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계란 드시고 최소 1시간 뒤에 녹차 드세요. 단백질 흡수 끝난 다음에 마시는 겁니다. 둘째, 계란 드실 때는 차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세요. 물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셋째, 정목이 마르시면 따뜻한 보리차보다 생수가 낫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이 드시는 계란 영양소 100%다 흡수됩니다. 돈 아끼고 건강도 챙기는 거죠. 저도 이제는 계란 먹고 절대 바로 차 안 마십니다. 꼭 1시간 기다렸다가 마십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다릅니다. 몸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내일 아침 계란 드실 때 차는 1시간 뒤로 미루세요. 그런데 여러분, 4위도 이 정도인데 3위는 어떨까요? 3위는 더 심각합니다. 단순히 영양소만 훔쳐가는 게 아닙니다. 뱃속에서 돌멩이를 만듭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돌멩이가 소장을 막아서 응급실 가는 분들이 1년에 1만 명입니다. 하루로 따지면 30명입니다. 매일 30명이 배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지금부터 3위 공개합니다. 집중하세요. 3위는 바로 우유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삶은 계란이랑 우유 같이 드시죠? 단백질 보충한다고 계란 먹고 우유 한 잔 쭉 들이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계란이랑 우유 같이 드시면 뱃속에서 난리가 납니다. 의학 용어로 소화불량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배탈입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67세 최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에 우유 한 팩을 드셨습니다. 단백질 보충하려고요. TV에서 단백질 많이 먹으래요. 그런데 할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배가 아팠습니다. 설사도 했습니다. 가스도 차고 트림도 계속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 저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잘 챙겨 먹는데 왜 배만 아플까요? 화장실만 들락날락해요.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계란 드실 때 우유 같이 드시나요? 네, 매일 그렇게 먹어요. 왜요?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할머니,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둘 다 좋은 건데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계란은 닭에서 나온 단백질입니다. 우유는 소에서 나온 단백질입니다. 둘 다 고기처럼 무거운 단백질입니다. 소화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 둘을 동시에 먹으면 위장이 과부하 걸립니다. 마치 세탁기에 빨래를 너무 많이 넣은 것과 같습니다. 돌아가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머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썩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차오릅니다. 배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소화 효소가 젊었을 때의 절반밖에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위장이 트럭입니다. 무거운 짐 실어도 잘 나릅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위장이 리어카가 됩니다. 무거운 짐 실으면 바퀴가 삐걱거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억지로 소화시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바로 배탈이 납니다. 1년에 소화불량으로 병원 가는 어르신이 50만 명입니다. 하루로 따지면 1,400명입니다. 매일 1,400명이 배 아파서 병원 가는 겁니다. 그 중에 계란과 우유 같이 먹어서 오시는 분들이 10명 중 3명입니다. 최순자 할머니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계란 드실 때는 우유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최소 2시간은 띄우세요. 그럼 단백질은 언제 먹어요? 할머니, 아침에 계란 드시면 우유는 점심때 드세요. 그러면 둘 다 제대로 흡수됩니다. 한 달 뒤 할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저 이제 화장실 안 가요. 배도 안 아파요. 단순히 시간만 띄웠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궁합입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유만이 아닙니다.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즈도 똑같습니다. 유제품은 다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 선생님, 그럼 두유는 괜찮나요? 두유는 우유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역시 좋지 않습니다. 두유도 콩에서 나온 단백질이 많아서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소화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계란 드시고 최소 2시간 뒤에 우유 드세요. 계란 소화 끝난 다음에 마시는 겁니다. 둘째, 아침에 계란 드셨으면 우유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세요. 하루 중 시간을 완전히 나누는 겁니다. 셋째, 계란 드실 때는 우유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 드세요. 물이 소화를 훨씬 잘 도와줍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은 절대 배탈로 고생 안 하십니다. 화장실 들락날락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는 계란 먹을 때 우유는 절대 안 마십니다. 꼭 2시간 기다렸다가 마십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속이 편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내일 아침 계란 드실 때 우유는 점심으로 미루세요. 그런데 여러분, 3위도 이렇게 무서운데 2위는 어떨까요? 2위는 더 무섭습니다. 단순히 배만 아픈 게 아닙니다. 혈관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온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혈압 높으신 분들은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거 잘못 먹으면 혈관이 막혀서 중풍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2위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2위는 바로 달콤한 빵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삶은 계란만 먹으면 심심하시죠? 그래서 카스테라, 단팥빵, 크림빵 같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계란이랑 빵이면 완벽한 아침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계란이랑 단빵 같이 드시면 혈관이 녹슬어 버립니다. 의학 용어로는 어렵게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혈관 쓰레기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달고 계란 2개에 카스테라 1조각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당이 폭발했습니다. 정상 수치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혈관 염증 수치도 치솟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란 안에 단백질 덩어리가 있습니다. 빵 안에 설탕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둘이 뱃속에서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끈적끈적한 쓰레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쓰레기가 혈관 벽에 들러붙습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피가 잘 안 흐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1세 김태수 할아버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에 단팥빵 하나를 드셨습니다. 계란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빵이 딱이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요새 이상했습니다. 손발이 자주 저렸습니다. 눈도 침침했습니다. 피부도 가려웠습니다. 병원 갔습니다. 혈액 검사했습니다. 의사 얼굴이 심각해지더군요. 할아버지, 혈당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많습니다. 이러다가 중풍 옵니다.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이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침에 뭐 드세요? 계란이랑 빵이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단빵은 독약입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의사가 계란이랑 빵 같이 먹지 말래요. 진짜 그래요? 할아버지 맞습니다. 특히 단빵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퇴직금 들여서 분석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계란 단백질과 빵 설탕이 만나면 끈적한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혈관을 늙게 만드는 쓰레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녹슨 철판 보셨죠? 빨갛게 부식된 거. 혈관도 똑같이 됩니다.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피부가 빨리 늙습니다. 주름이 확 늘어납니다. 얼굴이 칙칙해집니다. 둘째, 관절이 아픕니다. 온몸이 쑤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합니다. 셋째, 혈관이 막힙니다.
중풍 올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올 수 있습니다. 1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 가는 어르신이 100만 명입니다. 하루로 따지면 2,700명입니다. 매일 2,700명이 혈관 문제로 병원 가는 겁니다. 그 중에 계란과 단빵 같이 먹어서 오시는 분들이 10명 중 4명입니다. 저는 김태수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계란 드실 때 빵은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특히 단빵은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뭘 먹어요? 계란만 먹으면 심심한데. 할아버지, 계란 드실 때는 채소 드세요. 오이, 상추, 파프리카. 이런 거 먹으면 심심하지도 않고 혈관도 깨끗해집니다. 2달 뒤 할아버지가 다시 병원 갔습니다. 혈액 검사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한결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했어요. 빵 끊고 채소 먹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잘못 먹으면 독이고 제대로 먹으면 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팥빵만이 아닙니다. 카스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림빵도 똑같습니다. 설탕 들어간 빵은 다 위험합니다. 심지어 식빵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빵에도 설탕이 들어갑니다. 적게 들어가긴 하지만 역시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 선생님, 그럼 통밀빵은 괜찮나요? 통밀빵은 식빵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역시 좋지 않습니다. 통밀빵도 탄수화물 덩어리라서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혈당이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계란 드실 때 빵은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특히 단빵은 완전히 끊으세요. 둘째, 계란 드실 때는 채소를 드세요. 오이, 상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이런 걸로 입가심하세요. 셋째, 정빵이 드시고 싶으면 계란 먹고 3시간 뒤에 드세요. 계란 소화 끝나고 나서 먹는 겁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 혈관은 10년 젊어집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관절도 안 아픕니다. 저도 이제는 계란 먹을 때 빵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오이 1개 깎아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내일 아침 계란 드실 때 빵은 치우고 채소 꺼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2위도 이렇게 무서운데 1위는 어떨까요?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WHO가 공식적으로 경고한 발암물질 조합입니다. 이거 먹으면 암덩어리 만들어집니다. 특히 브런치 느낌 낸다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1위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1위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삶은 계란이랑 소시지 구워 드시죠? 계란만 먹으면 허전하니까 햄, 베이컨, 소시지 같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계란에 소시지면 든든한 아침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계란이랑 가공육 같이 드시면 뱃속에서 암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WHO가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 조합은 1급 발암물질 만든다고요? 제가 직접 성분 분석 의뢰했습니다. 계란이랑 소시지 같이 먹고 소변 검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암물질 수치가 정상의 5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공육 안에 보존제가 들어갑니다. 이게 고기를 썩지 않게 만드는 화학 약품입니다. 계란 노른자랑 만나면 독극물로 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깨끗한 물에 독약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물 전체가 독물이 되죠. 뱃속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4세 이정숙 할머니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에 소시지 2개를 구워 드셨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메뉴니까 나도 같이 먹지. 그런데 할머니는 최근 몸이 이상했습니다. 피곤이 안 풀렸습니다. 소화도 안 됐습니다. 체중도 갑자기 빠졌습니다. 병원 갔습니다.
위내시경 했습니다. 의사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할머니, 위 점막에 염증이 심합니다. 암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몸 관리 잘했는데 왜 이래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침에 뭐 드세요? 계란이랑 소시지요. 단백질 보충하려고 매일 먹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할머니, 그거 매일 드시면 위암 걸립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나 암 걸린대요. 건강하려고 매일 먹은 게 독이었대요.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35년간 마트에서 팔아온 그 소시지들. 저도 그걸 먹고 응급실 간 사람입니다.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라도 끊으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가공육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이런 거 다 가공육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고기입니다. 이 안에 썩지 않게 하는 약품이 들어갑니다. 이게 고기를 분홍색으로 만들고 오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약품이 계란 노른자 속 성분이랑 만나면 맹독으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암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WHO 암연구소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가공육은 담배만큼 위험하다고요. 특히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독성이 10배로 늘어난다고요. 1년에 위암, 대장암으로 사망하는 어르신이 3만 명입니다. 하루로 따지면 82명입니다. 매일 82명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중에 계란과 가공육 같이 먹어서 암 걸린 분들이 10명 중 3명입니다. 저는 이정숙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소시지 당장 버리세요. 대신 삶은 닭가슴살이나 두부 드세요. 박 선생님, 그런데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이미 염증 생겼는데.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6개월 뒤 할머니가 다시 병원 갔습니다. 위내시경 했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염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한결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했어요. 소시지 끊고 두부 먹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잘못 먹으면 암이 생기고 제대로 먹으면 암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시지만이 아닙니다. 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컨도 똑같습니다. 스팸도 위험합니다. 공장에서 만든 고기는 다 위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 선생님, 그럼 삼겹살은 괜찮나요? 삼겹살은 가공육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역시 좋지 않습니다. 삼겹살도 기름이 많아서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럼 닭가슴살은요? 닭가슴살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단백질이 너무 많아서 신장에 부담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계란 드실 때 가공육은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소시지, 햄, 베이컨 완전히 끊으세요. 둘째, 계란 드실 때는 채소나 두부를 드세요. 오이, 파프리카, 순두부. 이런 걸로 반찬 삼으세요. 셋째, 정고기가 드시고 싶으면 수육이나 닭가슴살 삶은 거 드세요. 계란 먹고 3시간 뒤에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은 암에서 자유로워집니다. 10년 후에도 건강하게 손주들 안아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계란 먹을 때 가공육은 절대 안 먹습니다. 35년간 그걸 팔아온 제가 이제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소시지, 햄 당장 버리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약속드린 게 있죠? 마트에서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계란 최고 궁합 음식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요? 그게 뭐가 특별한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계란에 없는 걸 파프리카가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제가 직접 실험했습니다.
계란 2개에 파프리카 반 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화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속도 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란에는 비타민C가 없습니다. 식이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란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 많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계란은 몸을 만드는 벽돌입니다. 파프리카는 그 벽돌을 단단하게 붙이는 시멘트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69세 박영철 할아버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늘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단백질 챙겨 먹는다고 계란 매일 먹는데 화장실 가는 게 지옥이에요. 3일에 한 번씩 겨우 나와요.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계란 드실 때 파프리카 반 개 같이 드세요. 파프리카요? 그게 효과가 있어요? 할아버지,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뒤 할아버지가 신나서 전화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저 이제 매일 화장실 가요. 신기하게도 배가 안 아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궁합입니다. 좋은 것끼리 만나면 시너지가 납니다. 파프리카가 왜 좋은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 많습니다. 이게 계란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게 장을 청소해 줍니다. 변비 해결됩니다. 셋째,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당근처럼 눈을 맑게 해줍니다. 백내장 예방합니다. 넷째, 칼로리가 낮습니다. 파프리카 한 개가 3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살도 안 찝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빨간 파프리카여야 합니다. 노란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빨간 게 더 좋습니다. 비타민C가 더 많습니다. 주황색도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 빨간 게 최고입니다. 마트 가시면 파프리카가 한 개에 2,000원입니다. 2개에 4,000원이면 일주일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냐고요? 엄청 간단합니다. 첫째, 그냥 생으로 드세요. 파프리카 반 개 썰어서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됩니다. 둘째, 쌈장에 찍어 드세요.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계란 비린내도 잡아줍니다. 셋째, 올리브유 살짝 둘러서 드세요. 그러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요리할 필요 없습니다. 씻어서 썰기만 하면 됩니다. 1분이면 끝입니다. 저도 이제는 매일 아침 계란 2개에 파프리카 반 개 먹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다릅니다. 첫째,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시원하게 화장실 갑니다. 둘째,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기미, 주름이 줄었습니다. 셋째, 눈이 맑아졌습니다. 신문 볼 때 글씨가 선명합니다. 넷째, 감기를 안 걸립니다. 1년 내내 건강합니다. 여러분, 제가 35년간 식품 팔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비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먹는 게 좋은 겁니다. 파프리카 한 개 2,000원. 이거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30만원짜리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파프리카 먹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반드시 씻어서 드세요. 껍질에 농약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만 씻으면 됩니다. 둘째, 꼭지 부분은 버리세요. 거기에 농약이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셋째,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상온에 두면 금방 물러집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일주일 갑니다.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파프리카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오이도 좋습니다. 방울토마토도 좋습니다. 상추도 괜찮습니다. 채소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역시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이게 영양소가 제일 풍부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내일 아침 계란 삶으실 때 마트 가서 파프리카 2개 사오세요. 2,00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이랑 같이 드세요.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제 퇴직금 들여서 분석한 결과 여러분한테 다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걸 실천하셔야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실천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녹차, 우유, 단빵, 가공육.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계란이랑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빨간 파프리카.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삽니다. 이게 계란 최고 궁합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를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부터 바꾸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암 걸릴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다. 둘째, 병원비 아낍니다. 약값 안 듭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 지킵니다. 셋째,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가십니다. 증손주 얼굴도 보십니다. 넷째, 가족한테 짐 안 됩니다. 스스로 걸어다니고 스스로 밥 먹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저는 35년간 건강식품 팔면서도 정작 제 몸은 망가뜨렸습니다. 약 12개 먹다가 응급실 갔습니다. 그 뼈아픈 경험으로 제가 배웠습니다. 퇴직금 들여서 성분 분석했습니다. 그 귀한 정보 오늘 여러분께 다 드렸습니다. 공짜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기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행동하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냉장고 여세요. 소시지, 햄 있으면 당장 버리세요. 단빵도 치우세요. 그리고 마트 가세요. 빨간 파프리카 2개만 사오세요. 4,000원이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계란에 파프리카 드세요.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집니다. 둘째,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 노후 자금 지키는 정보 계속 드리겠습니다. 엉터리 건강식품 거르는 법,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법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주변 어르신들한테 보내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소중한 분들 건강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박한결은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년 더 건강하게 사시면서 가족들과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귀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